오늘의 아침 또 김밥. 오늘은 계란에 묻혀서 프라이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란은 트레이더조에서 조금 저렴한 거랑 조금 비싼 거 이렇게 계란 샀거든요. 하나는 브라운 에그고 하나는 화이트 에그입니다. 이것도 이렇게 하는 김에 비교를 해볼게요. 이렇게 흰색 계란이 하나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브라운 에그가 좀 더 비싸요. 한번 깨서 볼게요. 이게 한 손으로 깨려니까 안 되네. 이게 화이트 에그, 약간 때깔 자체가 조금 다르죠. 브라운 에그가 좀 더 진합니다. 일단 김밥을 2분간 데워주겠습니다. 김밥을 꺼내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먹음직스럽죠. 하나는 따끈따끈할 때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.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 빠졌다. 한씩 뿅. 지글지글 잘 익고 있죠. 안녕하세요, 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의 아침은 김밥, 계란 후라이. 아무튼 제가 어저께 이제 트레이더조에서 어렵게 공수한 그 냉동김밥을 리뷰를 했는데요. 이걸 보다 보니까 댓글로 저희 교민분들이 이게 사실은 냉동김밥은 그 한인마트 가면은 아주 그냥 쌓여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정말 신기하게도 트레이더조는 지금도 다 품절이거든요.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. 그런데 이제 한인마트 같은 데 가면, 저희 동네에는 뭐 대형 한인마트가 없어가지고 김밥 파는 데가 없는데, 그럼 한인마트 가면은 김밥이 정말 쌓여있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월가월분가 뭔가 그 매경에서 하는 그런 채널이나 뭐 또 3프로나 여러 가지 보니까 왜 트레이더조 냉동 김밥은 품절인데 한인마트의 김밥은 그렇게 쌓여 있는지 잘 안 팔리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누구 하나 뭔가 이렇게 명확한 설명을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. 심지어 뉴욕의 한인 셰프라는 분이 3프로에 출연하셔서 얘기했는데 뭐 물류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왜 이제 트레이더조에서는 품절되는데 다른 한인마트에서는 그렇게 품절되지 않고 심지어 안 팔려가지고 막 떨이로 막 2불씩 팔고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을 물류로 설명을 하더라고요. 뭐 한편 일리는 있어요. 그러니까 한인마트 같은 경우는 한국인 상권에만 있고, 트레이더조 같은 경우는 전국에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80개 매장에 잘하면 다 동시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소비가 된다. 뭐 요렇게 설명을 하는데, 그렇지, 물론 이제 노출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구매자 수도 많아지는 거니까. 한데 좀 먹고 설명드릴게요. 저희가 김밥을 냉장고에 넣으면 밥이 원래 딱딱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밥 많이 했다가 딱딱해지면 이렇게 계란에 부쳐서 먹고 그랬는데, 한국에 있을 때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따뜻한 밥을 하니까 이게 다 터졌어요. 이게 김치 한 점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김치가 마침 다 뚝 떨어졌습니다.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, 어저께. 아무튼 그 셰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류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.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물류라고 얘기하면 좀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노출되는 그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한인마트에서 파는 그 김밥들은 잘 안 팔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저도 이제 그 트레이더조에서 냉동김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팔리는 거를 이제 뉴스 기사로 접하고, 야, 이거 진짜 미국에서 김밥집 하면 대박이겠다. 그리고 서브웨이처럼 만약에 그 재료만 바꿔가지고, 그러면 사실 무한대 다양한 김밥, 뭐 참치 마요부터 불고기, 숯불, 뭐 여러 가지 김치, 뭐 고추, 멸치, 뭐 이런 것들 무한대로 메뉴 생성이 가능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야, 이렇게 냉동김밥 따위가 4불이나 하는데 5,500원이에요.
이것도 뭐 한국 돈으로 하면 싼 건 아니죠. 이 정도나 하는데 야 이거 직접 만들어서 좀 대량으로 자동화 해가지고, 그러니까 김밥 자동화 머신들이 꽤 있어요. 막 자동으로 말아주고 자동으로 커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물론 재료들은 다 직접 준비를 해야 되긴 하지만, 그래서 야 미국 김밥 장사하면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.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. 그런데 막상 이제 6개월 지나서 보니까 이거를 보고선 아마 한국의 사업가들이, 한인마트 운영하시는 분들이 엄청 수입했을 거예요, 냉동김밥을. 예? 그런데 뭐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 없었다, 품절 절대 지지 않고 땡처리하고 있다라는 건데,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. 저의 생각은 이게 처음에 이제 바이럴이 된 게 틱톡에 뭐 이제 한국인 교포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틱톡이 바이럴 되기 시작하면서 뭐 틱톡에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다 따라서 먹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팔린 거거든요. 근데 있잖아요, 여러분.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트레이더 조스. 예, 여기서 바이럴 제품을 팔았다는 거예요. 그 제품인 트레이더 조스의 김밥이었다는 거죠.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. 그냥 김밥이 아니라 트레이더 조스 김밥. 여러분, 최근에 트레이더 조에서는 진짜 웃긴 게 그 가방 있잖아요. 가방, 쇼핑 가방, 마트에서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가방들, 그거를 좀 작게 만들었단 말이에요. 보통 마트에서 파는 가방들은 크게 만들어요. 왜냐면은 이제 장바구니 대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이거를 일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조그만 토트백 같은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게 무려 엄청 바이럴이 또 되면서 엄청 팔렸습니다. 품절이에요.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막 웃돈 묻혀가지고 진짜 몇 달러 안 하거든. 5불인가 7불인가 밖에 안 하는데 이거를 뭐 몇십 불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미국이 이런 나라예요. 제정신이 아니죠. 아무튼 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, 사실 트레이더 조스 상품 같은 경우는 바이럴이 굉장히 잘 돼요.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, 트레이더 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마트나 다른 마트에서 보통 취급하는 품목이 한 2만 개가 좀 넘는다고 해요. 근데 트레이더 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 브랜드 제품이고 80%가 자체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취급하는 품목이 4,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 컨셉 자체가 그냥 동네 따뜻한 마트가 컨셉이에요.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마트. 그리고 컨셉 자체가 쇼핑은 여행이다, 이런 생각으로 해서 여행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제품들 얼마나 좋아요. 그렇죠? 그런 것 같이 발견의 기쁨의 경험을 파는 게 사실 트레이더 조스의 운영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해외 제품들을 많이 취급합니다. 근데 그 해외 제품은 그냥 수입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이랑 직접 제휴를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거를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요. 그러기 때문에 트레이더 조 김밥이 바이럴이 그렇게 엄청 잘 됐고, 품절, 지금까지도 6개월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품절이 되는 거지, 단지 이게 그냥 냉동 김밥이기 때문에 no,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도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야, 이거 한류가 대박이니까 김밥도 대박이 나는구나, K푸드도 대박이 나는구나,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.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. 그래서 한인마트, 주로 이제 뭐 뉴저지 뭐 이런 데 많거든요. 맨해튼에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대도, LA, 애틀랜타, 뭐 이런 텍사스 뭐 이런 데 대도시 위주로,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H마트가 있는데, 거기서의 김밥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. 그리고 김밥이 그냥 프레시한 김밥 있잖아요. 직접 말아가지고 마치 스시 롤처럼 이렇게 도시락 같은 데 담아서 파는 거는 거의 10불입니다. 10불. 그러면 뭐 14,000원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가는 한인마트에서 그 김밥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. 그런데 가격이 비싸니까 직접 말아 먹지, 이런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정작 많이 구매하지 않은 거죠. 근데 트레이더 조 같은 경우에는 이용 고객들이 대부분 백인들이에요. 백인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뭐 멕시칸도 조금 있습니다. 히스패닉 같은 계열의. 근데 사실은 그 미국 백인들 중에서도 약간 얼리 어답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, 약간 힙한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트레이더 조를 많이 이용합니다.
그 다양한 문화권의 그런 식자재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. 그래서 제 분석은 그래요. 일단 이게 바이럴이 트레이더 조 제품이니까 딱 그거를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, 바이럴 일어난 제품이 그거잖아요. 다른 뭐 K김밥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트레이더 조 김밥, 그게 바이럴이 돼서 그 제품을 사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걸 뿐이지, 이게 전체적인 그냥 아무 김밥이나 먹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죠. 저희가 첫 번째 분석하는 건 그거고,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더 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백인들이기 때문에 이 백인들 중에서도 뭔가 얼리 어답터 성향이 강한, 동아시아권 그 식자재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,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구입한 거죠.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인플루언서들이 바이럴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미국에서 사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, 아무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트레이더 조 냉동김밥, 왜 트레이더 조 김밥만 매진이 되고 품절이 되고 다른 한국 마트에 있는 김밥은 안 팔리는 걸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심지어 트레이더 조에 파는 냉동김밥이랑 다른 한인마트에서 파는 냉동김밥이랑 제조사도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조사가 똑같으니까 뭐 재료도 거의 비슷하고 맛도 거의 비슷한데, 실제로는 사람들은 틱톡에서 바이럴된 오리지널 제품이죠. 일종의 그게 오리지널을 사는 거였어요. 단지 김밥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틱톡에서 광고가 된, 바이럴된 오리지널 트레이더 조 김밥이 먹고 싶었던 겁니다.